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토지 소유권 분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16일 현대건설이 소유한 압구정 3구역 내 토지를 실제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넘기라는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현대건설이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50년 전 아파트 개발 당시의 등기 실수로 인해 빚어진 토지 소유권 분쟁 초유의 사태가 대한민국 대표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압구정 재건축구역 중 가장 넓고 중심부에 위치해 강남을 넘어 국내 정비사업 최대여로 불립니다. 현대 1차부터 7차, 10, 13, 14차까지 약 4천 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입니다. 재건축을 마치면 5,100여 가구로 탈바꿈합니다. 그런데 최근 구역 내 15개 필지, 면적으로는 약 52,300제곱미터의 등기상 소유자가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건설사가 건물만 분양자에게 넘기고 토지 소유권은 자기 명의로 남겨둔 채 등기를 마친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렇게 50년이 넘도록 토지 명의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서울시와 건설사가 보유한 땅의 현재 기준 시가는 약 2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아파트 소유주 중 125명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현대건설이 보유한 두 필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7,500제곱미터로 시세는 약 1,250억 원 가량입니다. 법원은 토지 소유권을 소유주들에게 이전하라는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렸지만 현대건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분 관계가 복잡하게 나뉜 상황에서 일부만 선제 반환할 경우 재건축 사업에 혼란을 주고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고려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며 지분과 관련한 현안이 원만히 정리될 수 있도록 조합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입장에선 조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상장회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산을 양도했을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으로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소송이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합에서는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뭐 법원에서도 이렇게 돌려주라고 했고 근데 현대건설에서 최종적으로 나는 못 준다 이게 아니고 어떤 이제 의사절차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건 좀 기다리는 입장?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사실상 현대건설의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해석합니다. 정비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소송 대상이 현대건설 보유 필지로만 한정돼 있다는 점 역시 주목됩니다. 논란이 된 압구정 3, 4차 대지 15개 필지 중 일부는 서울시와 HDC 현대산업개발 명의로 남아있으나 이들에 대한 반환 청구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조합 내부 분위기도 복잡합니다. 지금이라도 내 지분부터 돌려받자는 일부 조합원들과 전체 지분을 한 번에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직접 압구정 3구역을 찾아가 봤는데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을 만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정비 계획도 고시가 지금 안 된 상태고 관리 처분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2, 3년의 시간이 아직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땅 찾기 이런 선동적인 구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을 좀 불안해 하는 그런 거를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독 현대건설만 상대로 해서 지금 대지권 소송 제기했는 거는 그 배경은 내가 확실히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분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일부만 먼저 반환하면 다른 소유자들의 추가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결국 재건축 절차가 뒤엉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사업은 총 사업비만 7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달 2일 정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978년 준공 이후 42년 만입니다. 2구역, 4구역, 5구역에 이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 중 마지막으로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고 높이는 250m로 계획했습니다. 랜드마크 2개 동은 여의도 63빌딩과 맞먹는 수준까지 높이를 올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주동들은 200m 이하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조합은 내년 초 시공사 선정이 목표입니다. 최근 압구정 2구역을 수주한 현대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 HDC 현대산업개발 등이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지 등기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시공사 선정을 비롯해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재건축 투자는 보통 내 집 가치 상승이라는 기대가 먼저 떠오릅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마지막 재건축이라 불리는 개포주공 67단지도 조합원 분양 신청을 앞두고 기대가 컸는데요. 하지만 조합원 분양 신청 안내서가 공개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개포주공 67단지 조합은 1월 20일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지에도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추정 분담금입니다.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890만원, 비례율 79.89%를 적용해 추정 분담금이 공개가 됐는데요. 평형을 조금만 늘려도 수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평형은 국민평형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평수를 택하는 경우입니다. 6단지 기준으로 전용 53제곱미터를 보유한 조합원이 전용 84제곱미터를 택하면 약 7억 2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방 하나 넓히는데 7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면적을 더 넓혀 전용 100제곱미터를 택하면 11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119제곱미터를 선택할 경우 분담금은 15억 원을 웃돕니다. 반대로 면적을 줄여 45제곱미터를 선택하면 약 4억 3천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미 중형 평형을 보유한 조합원도 부담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6단지 83제곱미터 보유 조합원은 75제곱미터까지는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비슷한 크기의 84제곱미터를 선택해도 1억 원대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119제곱미터를 선택하면 분담금은 9억 원대로 치솟습니다. 7단지도 6단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가 공개되자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분담금이 크게 늘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다고 부담스럽다고들 난리지. 일부 조합원들은 바로 옆 개포 주공 5단지와 비교해도 분담금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개포 주공 5단지 전용 83제곱미터를 보유한 조합원이 59, 74, 76제곱미터 등 소형 평형으로 이동할 경우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4억 8천만 원의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동일 평형으로 이동해도 분담금은 1,700만 원 수준입니다. 개포 주공 5단지 공사비는 평당 840만 원, 6, 7단지는 평당 890만 원으로 50만 원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같은 평형을 놓고 봤을 때 대지 지분도 5단지가 더 큽니다. 지금 무슨 조합 설립하고 업체 선정하고 다 끝나는 약간 부담이 돼도 이 사람들은 그 브랜드 가치로 거기에 승화될 거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개포주공 67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까지 21개 동, 총 2,69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 예정입니다. 수인 분당선 대모산 입구역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고 4사 하이엔드 브랜드 DH를 적용한 DH 르베르라는 단지명을 제안해 2025년 5월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스카이 라운지를 포함한 커뮤니티 시설을 개포 최대 규모로 조성해 강남 최고급 주거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분담금 상승 배경으로 세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낮은 비례율과 높은 공사비, 일반 분양 물량의 감소입니다. 비례율의 경우 100%를 넘어가면 사업성이 좋고 100% 미만이면 사업성이 떨어져 통상 분담금이 증가합니다. 이 단지 비례율은 79%이고 평당 공사비 890만 원으로 900만 원에 육박해 분담금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조합 측에 따르면 사업 시행계획 수립 당시 예상 일반 분양 물량은 433가구였으나 현재 324가구입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던 이들이 동의로 선회하면서 조합원 수가 늘었고 결과적으로 일반 분양 물량 109가구가 줄었습니다. 일반 분양 수익은 약 7,381억 원에서 5,639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임대주택 관련 비용은 20억 원가량 줄었고 상가 분양 수익은 112억 원 늘었지만 이를 모두 합산하면 약 1,650억 원 규모의 재원 감소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서 구축 헌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평수를 늘리는데 7억가량의 분담금은 과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업 시행할 때도 추정 분담금을 하거든요. 그때 분담금하고 그냥 신청할 때 분담금 차이가 한 1년 나니까 조합원들이 뭐 분담금이 뭐 5단지 대비 좀 높다. 그런 거 뭐냐 그런 거 다 설명을 다 했죠. 괜히 부풀려요. 재건축하기 싫으니까 분담금 핑계대고 그 돈 내고 왜 재건축하냐. 떠드는 거 뻔하잖아요. 문제는 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인허가 지연, 공사비 상승, 고급화로 인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분담금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사업의 추정 분담금이 1년 만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비례율이 62%에서 42%까지 하락했는데요. 기존 주택보다 더 좁은 집을 분양받아도 10억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전용 152제곱미터 아파트 소유자가 전용 128제곱미터를 신청하면 1년 전 추정 분담금이 3억 2천만 원이었는데 1년 만에 10억 5,7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들어왔고 결국은 좀 사업이 늦어지겠죠. 다들
계획서에 특정 마감재가 들어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GS만 이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 똑같잖아요. 그 참여하는 업체들은. 서울 한강변 정비사업 가운데 최대어로 꼽히는 성동구 성수전력 정비구역 1지구 재개발 사업지가 잇따라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공사비만 2조 원이 넘어 정비업계에서도 서울 핵심 구역으로 꼽히는 만큼 현대건설과 GS건설, HGC 현대산업개발 등이 수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12월 30일 열린 현장 설명회에도 금호건설까지 포함해 4개사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합을 둘러싼 유착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향후 정비사업 일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조합장이 이미 구청과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던 마감자재 사양을 대의원의 표결을 통해 갑자기 낮췄지만 공사비는 전혀 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공사비는 그대로 둔 채 자재만 하향에 차익을 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통상 자재 사양이 바뀌면 공사비 조정이나 설계 변경이 뒤따르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마감자재 변경과 입찰 지침 전반이 특정 시공사에 유리하게 설계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시공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기 시작한 건데요. 일부 조합원들은 결국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성동경찰서는 11월 12일 성수 1지구 조합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컴퓨터와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합장과 GS건설과의 사전 교감 여부도 수사 손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단순한 책임 공방을 넘어 정비사업 전반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압수수색도 들어왔고 결국은 좀 사업이 늦어지겠죠. 그러려니 하는 거죠. 여느 재개발 현장처럼 결국은 다들 일착이 있고 자기 편이 있겠죠. 조합의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동구청은 2차례에 걸쳐 특정 마감재 브랜드를 시공자 선정 계획안에 명시하지 말라고 공식 권고를 했습니다. 조합의 특정 브랜드를 명기할 경우 업체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특정 브랜드 표기를 지양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2월 22일 조합이 다시 내놓은 입찰 지침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마감자재 브랜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대위는 이 모든 과정이 GS건설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합 관계자는 해당 논란은 비대위가 또 다른 특정 건설사와 유착해 시공 확정을 받아내려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조합장 배임 의혹과 의도적인 특정 마감재 사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딴 논란 속에도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게시하고 2월 22일까지 시공사 입찰을 받습니다. 성수 1지구는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69층, 공동주택 3,014가구가 들어섭니다. 예정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1,132만 원으로 총 2조 1,540억 원에 달합니다. 조합과 특정 시공사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2025년 연내에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계획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특혜를 줄 수가 없는데 특혜 줬다 그러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느 시공사가 선정이 됐어야 특혜를 줄 수가 있죠. 시공사 선정 계획서에 특정 마감재가 들어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GS만 이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 똑같잖아요. 그 참여하는 업체들은 특정 건설사가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논란의 다른 배경에는 GS건설의 과거 정비사업 영업 행태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습니다. 최근 서울 송파권 한 정비사업지에서는 조합원과의 사전 개별 접촉이 확인돼 관할구청이 시공사 선정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GS건설 입장에서도 성적을 좌우할 핵심 사업지인데 수주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 셈입니다. 성수 1지구는 한강변 핵심 입지라는 뛰어난 사업성을 갖췄지만 조합 배임 의혹과 특정 시공사 유착 논란, 그리고 조합 운영에 대한 불신이 겹치며 조합 내부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혼란도 커진 성수 1지구. 이번 수사가 이 사업의 방향을 바로잡는 분기점이 될지 시장과 조합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입니다. 조합의 입장을 이 생각인데 앞으로로 받아준다 하면은 상대원 이구역은 시공사 변경 안 합니다. 좀몇 가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리면서는 앞으로는 못 주겠다. 이런 브랜드 같이 살려야 되잖아요. 아파트 하이엔드 브랜드를 단지에 적용하는 것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선정된 시공사에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시공사가 거절하자 조합은 시공사 변경까지 고려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구역 재개발 조합 이야기입니다. 조합은 2015년 DLENC를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조합은 2021년 DLENC와 이 편한 세상을 적용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아파트 가치 상승을 이유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DLENC는 상대원 2구역에 아크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조합은 아크로 적용이 불발되자 본격적으로 시공사 교체에 나섰습니다. 조합은 새 시공사를 찾기 위해 올해 1월 6일 1차 현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GS건설, 포스코ENC, 금호건설, 남광토건 등 4개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입찰 참여 허가서를 제출한 곳이 없어 자동 유찰됐습니다. 이후 조합은 지난 19일 2차 현장 설명회를 다시 열었고 이번 설명회에는 GS건설이 참여해 입찰 참여 허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공사를 재선정하게 되면 사업기간 지체, 그로 인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선택을 해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조합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혜입니다. 조선일보 딴정보 신윤영 기자라고 하는데 이제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죄송합니다. 조합 측은 끝내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수소문 끝에 조합 내부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는 중개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가 미분양이 난 거 아세요? 또 한 번에 미분양이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리면서는 아크로를 못 주겠다. 왜냐면 브랜드 같이 살려야 되잖아요. 오늘 아크로 하나입니다. 조합의 입장을 일부러 저는 GS랑 조금 얘기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생각인데 아크로로 받아준다 하면은 상대원 2구역은 시공사 변경 안 합니다. 그럼 여기 길 건너편이 성남 상대원 2구역 재개발되는 곳인데요. 4,8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들어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 입지가 나쁘진 않죠? 아, 그렇죠. 여기가 8호선이랑 신흥역이랑 반대오거리 사이에 위치해 있고 상대원 2구역 안에는 초등학교도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초품화 지역이죠. 상대원 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 약 24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아파트 43개 동, 총 4,855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만 1조 원에 달합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DLENC는 조합의 시공사 교체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월 20일 발송했습니다. 조합이 기존 도급 계약에 대한 변경 계약 체결을 거부한 채 시공사 교체 입찰 절차를 강행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입니다. 조합의 아크로 적용 요구는 지난 2023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당시 조합의 요구에 DLENC는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기준 강화, 설계 변경에 따른 착공 지연,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L 측은 이미 인허가와 각종 행정 절차가 이 편한 세상 브랜드를 전제로 진행됐고 조합 역시 그동안 해당 브랜드로 홍보를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과 착공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브랜드 변경과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명확한 책임 소지가 있어 추후 손해배상 소송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대원 2구역은 올해 4월 착공해 2030년 입주가 목표입니다. 시공사 교체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비용과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합 내부에서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경기권에서 DLENC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처음 적용된 사례인 안양 아크로 베스트뉴를 언급하며 안양에서는 적용되는데 성남에서는 왜 안 되느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반면 다른 시공사가 더 높은 공사비를 제시할 경우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시공사 교체에 따른 시간과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며 DLENC와 기존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DLENC의 시공사 지위가 해제된 상황은 아닌데요. 추후 총회를 통해 해제안이 가결되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유무가 정비 사업의 암초로 크게 작용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수 건설사들은 2010년부터 재건축 재개발 수주전에서 시공권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하이엔드 브랜드를 출범해 왔습니다. 당초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범위를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으로 제한했는데요.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수 단지에만 적용했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는 마감재, 하자 처리, 적용 기술 등 품질 수준을 기존 브랜드보다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하이엔드 브랜드 남발에 있습니다. 각 건설사마다 내부 심의 기준이 있지만 기준 자체가 모호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조합원들이 하이엔드 브랜드 요구가 빗발치는데 시공사 입장에선 수주를 하려면 이들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강남, 한강변을 벗어나 서대문, 노량진, 부산, 대전, 광주, 안양 등에도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한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인플레이션과 다름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남발해 희소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대체할 또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